이민법이 시시각각 변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그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이 가슴을 조이면서 살아야 할 요즘인 것 같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이민법 전문의신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이민 전반에 관한 법률 상담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라고 합니다. 네. 특별히 10월 들어서 또 그 전에도요, 이렇게 업데이트 될 만한 이민 변화 소식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민법 자고 나면 바뀌는데 맞습니다. 특히 10월에는 또 바뀐 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10월에는 미국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또 항상 좀 영주권 문호 같은 경우 많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선 10월부터 그 취업 그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많이 기다리셨는데 특히 취업이민 3순위들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그런 취업이민 캐러걸인데요. 지난 달까지만 해도 9월 달까지만 해도 2019년 4월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전면 오픈이 됐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2019년 4월에서 지금 2020년 10월인데 1년 5개월이 전진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됐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영주권 신청 못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10월에 영주권 문호 오픈되면서 지금 10월에 이제 많이 그 접수 마지막 그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인 신분 조정 신청서라는 게 있어요. I-485. 그래서 그거 신청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그렇군요. 정말 반이민 정책으로 인하여 말하자면 그 서류 미비자, 비이민 서류 미비자 분들께서 이제나 저제나 좋은 소식이 올까 이렇게 저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히 코로나 기간 중에도 이민국에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뭐 영주권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됐나요? 지금 코로나 때 3월부터는 사실 영주권 그 인터뷰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다음에 이민 심사는 제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이제 영주권의 마지막 단계 인터뷰를 가야 되는데 이민국이 그 인터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3월 달에 뭐 3월 중순쯤에 인터뷰가 잡혔는데 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달 전에 다시 재개가 돼서 지금 인터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 카패서티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10명을 인터뷰하던 것이 지금 서너 명밖에 인터뷰를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터뷰까지의 그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이민은 기다림의 연속인데 코로나 때문에 그 기다림이 정말 그냥 계속 쌓여가고 뭐 지루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막 마음이 막 그 안타깝죠. 그리고 서류 미비자 말씀하셨는데 사실 서류 미비자에 대한 구제 안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서류 미비자가 합법 체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거는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빼놓고는 사실 지금 새로운 뭐 법안이 나온 게 없어서 사실 저도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렇군요. 그 10월에 바뀐 이민법 관련되어져서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파브릭 차지 개정법이 재시행되면서 10월 13일부터 영주권 접수 시에는 신청자 본인의 재정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I-944 양식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10월에 사실 그 퍼블릭 차지 그 개정안이 이번 해 2월 24일부터 실시가 되고 있었다가 7월 달에 이게 지금 코로나로 비상시국인데 뭐 이런 것까지 하냐 이러면서 가처분 그 시행 정지 명령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다시 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1일 날 해지가 돼서 다시 그 재정 능력 입증 의무를 지게 된 거죠. 신청자가. 그래서 나는 영주권자가 되면 미국에서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갈 그런 내 힘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10월 13일부터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제 영주권 신청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10월 13일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아까 이제 영주권 문호가 열렸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취업 이민뿐만 아니라 가족 이민도 재정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I-944 이 서류랑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들 뭐 여러 가지 나의 텍스 보고서 뭐 은행 그 스테이트먼트 신용 점수 그다음에 또 내가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뭐 학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제출을 해야지 그 영주권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 이 사람은 영주권자가 돼도
뭐 회사에서 취업 이민으로 해서 페이를 받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자산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 또 네.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그런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니까 그리고 그 정부 보조 혜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예전에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네. 앞으로도 이거 받을 것 같다. 네. 그러면 와가지고 우리가 영주권 외국인한테 줬는데 와서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런 그 베네핏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 그렇죠. 영주권 다른 자격이 다 된다 하더라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파브릭 차지, 다시 말해서 공적 부조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면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 조금 이해가 쉬울 네,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비용에 관한 부분인데요. 네. 예를 네. 들어서 급행으로 우리의 네. 뭐 서류를 접수한다든지 또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서 통과됨에 따라서 10월 19일서부터는 이민피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피가요. 우선 피는요. 10월 달에 그걸 말씀을 드릴게요. 10월 네. 2일부터 이민 접수비가 굉장히 많이 인상될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9월 말까지 접수를 막 서두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시행 바로 전에 또 이것도 가처분 그 시행 정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서. 네, 왜냐하면 그렇군요. 피 인상하는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이 돼서 네. 일단은 시행 정지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 피대로 그 접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급행료가 있어요. 급행료는 뭐냐면은 어떤 취업 비자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취업 영주권을 할 때 피티션 청원서를 신청할 때 일부 적용되는 급행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리미엄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접수를 하면 2주 안에 뭔가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속하게 한국 분들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수하면 이거 네. 언제 오나 하는데 1,440불을 내면 2주 안에 결정을 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피를요. 오늘부터 내요. 10월, 아니요. 오늘이 10월 19일 맞죠? 10월 예. 19일입니다. 오늘 접수분부터 네. 무려 2,500불로 인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1,440불에서 2,500불이면 부담이 사실 2,500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는 네. 좀 기다리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데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2,500불을 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굉장한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피 인상과 관계없이 네. 정부 예산안에 포함이 돼서 통과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오늘부터 접수하시는 분들은 급행료 1,440불에서 2,500불 2,500불. 예외적으로 뭐 종교 비자라든지 이런 네. 거는 1,500불로 약간 상향 조정이 됐는데 네. 대부분은 다 2,500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거의 요, 80, 100%가 뭐, 되나요? 그렇죠. 거의 뭐 70, 80? 지금 제가 엄청나게 산수가 조금 인상됐습니다. 약해서.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된 거죠. 네, 여러분은 생활상담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길 이민법 전문 변호사님이시죠. 뉴저지 사무실은 460 버겐 블러바드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룸 넘버는 305번 201-585-7400 201-585-740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뉴욕 사무실도 있습니다. 163-10 노던 블러바드 룸 넘버 202번 718-539-7400 718-539-7400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별히 조문경 변호사님께서는 기업과 개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요. 합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이민 전반에 관한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에 관한 법률 조언뿐만 아니라 추방 케이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결혼에 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시민권자이고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 있습니다. 비자 받아서 미국에 와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또 비자를 받기 위해서 어떤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이 질문 상당히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좀 옵션이 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먼저 나는 시민권자고 내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외국에 있어요. 네. 그러면 보통은 무비자로 들어와서 예. 바로 여기서 결혼을 하고 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나 배우자 될 사람이랑 뭐 1년 그렇죠. 영주권 네. 받을 때까지 떨어져 있기를 원하는 사람 네.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요즘 뭐 결혼식 잘 못하지만 네. 결혼식을 하고 신고는 안 하고 들어와서 무비자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신고하고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네. 근데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무비자, 그러니까 전자여권 가지고 이스타라는 걸 신청해서 들어오는데 네. 그거를 들어올 때는 나는 여기 잠깐 단기 방문을 해요. 또는 단기 뭐 관광을 해요. 라는 목적으로 들어와서 3개월을 체류 허가를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오고 나서 시민권자인 배우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신청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뭐가 문제냐면 들어올 때 당신 거짓말했다 이래요. 왜냐하면 들어올 네. 때의 목적은 그냥 잠깐 방문하러 들어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당신 마음속에는 나는 들어와서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서 입국 목적을 잘못 말했다라고 해서 미스 레프리젠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주권 신청할 때 그것 때문에 영주권이 기각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몇 년 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냐면 그렇게 이스타라든지 아니면 관광비자로 입국을 해서 3개월 내에 시민권자랑 결혼을 해서 영주권 취득을 하면 당신이 입국 당시에 입국 목적을 거짓으로 말했다고 우리가 간주를 하겠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 같은 경우는 옵션이 일단 무비자로 들어오시면 3개월이 지나서 즉 그 서류 미비가 되는 거죠. 3개월이 지나면은. 그렇죠. 그러고 나서 있다가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하면 아까 이민국에서 말씀드린 입국할 때 거짓말을 했다는 건 좀 피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90일이 지나면 네.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 90일을 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들어올 때 있었던 내 마음이 1년이 지나도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뭐 한 4달 지나니까 내가 마음이 바뀌어서 여기 있는 배우자랑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그럴 상황이 생겼다라고 이제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약간의 불안감이 있죠. 왜냐하면 서류 미비가 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그 질문하신 분은 그렇게 그런 리스크를 안고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가장 안전하게 한국에 계시면서 수속을 하는 거예요. 네. 한국에 계시면서 수속을 하면 코로나 전에 한 1년 좀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문의를 해주세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네, 시민권자인 결혼할 사람이 한국에 있다. 비자 받아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가장 안전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에 계시면서 배우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뭐 K1이라고 약혼자 비자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단점이 이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 물론 그 사이에 이스타 비자로 잠깐 방문은 가능하세요. 네. 하지만 영주권을 아예 받고 들어오든가 아니면 K1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와서 그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게 이민법상으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서 네. 좀 상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고려를 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조언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다음번에 질문이 많이 왔었던 것이 그 체류 신분, 유학생에 관한 그런 네.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생 비자로 체류 중인데 자녀가 내년에 대학에 이제 진학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신분을 F2에서 F1으로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꿔야만 합니까?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 부모님이 중에 한 분이 F1이면 나머지 가족들은 F2로 동반 비자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자녀는 21세까지예요. 네. 21세가 21세? 넘으면 성년이에요. 네. 근데 미국에서 대학을 가는 나이는 보통 18세 정도잖아요. 네, 18세 그렇죠. 많으면 19세 이래요. 그래서 아직 그 미성년 자녀로서 F2 신분을 유지를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F2는 대학을 가서 파트타임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네. 풀타임 학생이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그냥 풀타임 안 하고 파트타임 하면서 다닌다. 그러면 F2로 있으시는 게 더 좋고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대학을 가서 나는 풀타임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F1으로 뭐 18세든 19세든 그렇게 바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한 번의 질문인데요. 굉장히 그 회사에 관한 네.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아무튼 모든 회사가 힘든 건 마찬가지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정지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네. 저는 이 회사에서 영주권 스폰서로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회사의 운명과 함께 나의 운명도 지금 굉장한 변화가 저희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이언트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영주권 지금 스폰서십을 받고 진행 중인데
회사가 지금 영업을 뭐 정지하거나 굉장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앞으로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네. 고민이 많으신데 일단은 영주권 진행할 때 필요한 게 회사의 재정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해에 굉장히 그 수익이 떨어져서 내가 취업 영주권 진행할 때 나에게 주는 임금만큼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넷 인컴이나 넷 그러니까 순유동 자산이나 뭐 순이익 같은 게 네. 발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단계에 가서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하나가 그렇군요. 있고 네. 그다음에는 나한테 오퍼를 했던 잡 자체가 회사 운영이 뭐 안 되거나 나중에 뭐 다시 되면은 그때 오퍼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런 자리가 있을 만큼 회사의 뭐 그런 규모가 굉장히 위축이 되거나 네. 나중에 정상화가 만약 안 되면 그런 네.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잡 오퍼 문제도 있어요. 네. 그래서 회사의 담당자랑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할 수 있는지를 보고 네. 취업 영주권 진행 그 여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네. 네. 참. 그 종교 이민에 관한 질문입니다. 네. 지금 종교 비자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면서 네. 중소 정도 교회에서 네. 지휘자로 일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언제까지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언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네.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지휘자로 이제 R1 비자를 받으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R1은 최장 5년이에요. 5년 이상이, 5년은? 예. 네. 2년 반 해서 연장 한 번 하고 그래서 5년이 최고로 가질 수 있는 그 R1 신분인데요. 영주권은요. 그 종교 이민이 있고 취업 이민이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그 R1으로 있다 하더라도 일반 네. 취업 이민이 가능하고요. 네. 아니면 종교 이민도 가능한데 네. 종교 이민은 내가 2년 동안 그 경력이 쭉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쭉 있다는 거는 내가 1년 있다 떨어졌다 다시 1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종교 이민 영주권을 신청하는 시점 바로 그 밑에 2년을 쫙 있어야 되니까 2년 동안 종교 비자를 쭉 했으면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그렇군요. 종교 비자를 이쪽에서 했다가 저쪽으로 해서 옮기면서 뭔가 공백 기간이 생겼다 이러면 네. 안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전에 교회에서 1년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네.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네. 다른 교회로 옮겼다라고 하면 그 전에 1년의 유효 기간이 어떻게 어베일러블하게 상정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다시 시작? 이어지면 괜찮아요. 예를 네. 들어서 전에 교회에서 내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을 했어요. 네. 그리고 종교 그 비자를 다른 교회로 옮기는데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한 3월에 난 거예요. 네. 그러면 1월, 2월이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3월부터 2년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군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고려를 하시지. 무조건 2년이라니까 나는 종교 비자 2년 했으니까 종교 이민 신청 가능해라고 하셨다가 나중에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2년을 기다리셔야 되고요. 2년을 기다리시기가 좀 그러면 아예 교회에서 취업 이민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이민은 그런 건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취업 이민을 예, 교회에서 일반 취업 이민 할 수 있어요, 있다. 교회에서. 하지만 네. 그 임금 문제가 좀 있죠. 취업 이민은 어느 네. 일정 수준의 그 급여를 꼭 줘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이번에 10월부터 그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그 임금 인상이 굉장히 많이 40에서 한 70% 임금 인상이 됐기 때문에 네. 그런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교회에서 그럼 임금을 맞추시기는 아마 힘들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종교 이민은 그런 그 어떤 상한선이나 하한선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좀 고용주 마음대로 뭐 2만 불 주겠다, 3만 불 주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게 이제 이 분이 신청자가 나중에 정부 보조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갈 정도로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 예, 그거는 그 억셉터블한 금액이 되는데 네. 취업 이민은 노동부에서 딱 정해지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마 하시기는 그거를 맞추기가 힘들어서 하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교회에서요, 그 취업 이민자로서 맞출 수 있는 그 임금의 상한선만 맞춰준다라고 하면 하한선. 충분히 네, 하한선만 하한선이죠. 맞춰준다라고 하면 예, 충분히 가능하세요. 가능합니까? 예, 그것도 예. 지휘자도 예. 그렇고 반주자도 그렇죠. 그렇고 아무튼 예, 예. 교회 내에서 네. 일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그렇죠. 가능하다. 근데 그렇군요. 재정 능력 입증이 참 힘들어요. 제가 교회를 네. 많이 해보는데 네. 이제 교회에서는 넌프라핏이기 때문에 네. 일반 기업처럼 세금 보고를 그렇게 안 합니다. 뭐 일반 기업에서 하는 뭐 1120라든지 네. 이런 그 코퍼레이션 인컴 텍스 리턴을 안 하고 990이라는 걸 해요. 넌프라핏. 네. 그러면 거기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얼마 남았다라고 해서 제출을 하는데 조그만 교회들은 이거조차도 안 해요. 그런데 네. 영주권을 신청하면 이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 교회가 지휘자를 스폰서십을 제공을 하는데 지휘자 급여가 뭐 4만 불입니다.
그러면 4만 불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라고 보여주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리포트를 좀 작성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좀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 가능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능은 해요. 네, 네네. 그렇군요. 네. 다음 질문인데요. 시민권자 부모님의 자녀 초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만약 돌아가시게 되면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아유, 참 네. 안타까운 케이스일 것 같은데요. 실제 케이스가 있었어요.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네.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렇게 쫙 이렇게 올라오네. 네. 너무 그 생각하니까. 네. 돌아가셨는데 영주권을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영주권을 어디서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네, 그렇군요. 미국에서 진행을 하면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PT 청원이죠. 그러니까 네. 초청자가 사망을 해도 예. 법이 바뀌어서 전에는 안 그랬지만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네. 이제 그 영주권 신청자가 신청할 당시에 미국에 있고, 네. 예, 뭐 승인될 때도 미국에 네. 있었고, 지금 계속 미국에 있다. 이러면 가능하세요. 그거는. 미국에서 물론 합법 체류를 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영주권 신청자가 해외에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자녀를 데리고 오려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해외 한국에 있어서 신청 진행 중이었는데 부모님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시민권. 그러면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예외적으로 참, 인도적인 그렇군요. 측면에서 구제를 하지 않는 한 그건 안 돼서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디에 법이 좀 있느냐에 복잡해요. 따라서. 네. 네. 참 더군다나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케이스가 아주 빈번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초청자가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빈번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죠. 보고가 되고 네. 저도 이제 안타까웠던 게 하나는 여기 있는 자녀가 미국에서 시민권자가 돼서 부모님을 모셔오려고 부모님을 초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 두 분이 오셨는데 오신 게 작년 12월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가 있어서 인터뷰 이렇게 그 전화상으로 네. 인터뷰 가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하시고 시민권자의 부모님이니까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인터뷰를 하시고 올해 초에 미국에 오신 거예요. 근데 올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세상에 참. 이 시민권 부모님을 초청을 해서 여기서 다 같이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미국에 오셔서 그렇게 몇 달 만에 그런 일이 있어서 해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그렇군요. 참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터인데요. 어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빨리 좀 글쎄요,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이거 재발생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도 이런 그 이민과 관련된 분들은 아까 회사가 네. 영업 정지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부터 시작해서 이민국 인터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민 그 신청자들은 2배, 3배의 그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참. 생활상담 돌아왔습니다. 오직 한 길 이민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변호사님은 기업과 개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합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에 관한 법률 조언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방 케이스도 다루고 있습니다. 뉴저지 사무실은 460 버겐 블러바드, 룸 넘버는 305번이 되겠고요. 펠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85-7400, 201-585-7400번, 또 201-585-740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 사무실도 있습니다. 718-539-7400, 718-539-7400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활상담 조문경 변호사님과 말씀 나누기 전에 후원하시는 분들 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포와 함께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팍의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요. 모든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게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888-0404, 718-888-0404, 뉴저지 201-888-0404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드 클립스와 놀로디에 위치하고요.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주사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네, 변호사님 다시 왔습니다. 네. H1B에 관한 질문이에요. 네. H1B 취업비자가 승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네. 대사관에 가서 스탬프를 받아와야 하는데 현재 대사관 인터뷰가 중지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부분이에요. 아유, 우선 축하드립니다. H1B가 그렇죠. 하늘의 별따기인데요. 네. 예, 이렇게 승인이 돼서 사실 10월 1일부터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H1B는. 네. 그래서 아마 질문하신 분도 10월 1일부터 미국에 이제 계신 걸로 생각이 드는데 네. 일을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이게 내가 비자를 한국에 가서 무슨 비자 스탬핑을 받아와야지 이게 유효한 건가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네. 아니에요. 네. 미국에 계시면 이제 신분이 변경이 되신 분들은 주로 F1, OPT나 이런 그 신분에서 H1B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신분 변경을 하셨으면 10월 1일부터 합법 취업이 가능하고요. 물론 체류도 가능하고 네. 그 비자 스탬핑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국에 가셔서 주한미 대사관 가셔서 비자 인터뷰를 하고 H1B 비자를 받아오시면 되는데 지금 12월 31일까지 그 대통령 포고령에 의해서 네. H1B 비자 발급이 정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절대 그렇군요. 가시면 안 돼요. 지금 가시면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비자 받을 때까지. 그리고 비자는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월 1일이 되면 다시 재개가 될지 아니면 그 발급 정지가 또 연장이 될지는 모르니까 네. 일단 그 전화로 문의하신 분은 혹시 외국에 가실 일이 있어도 출장을 네. 간다거나 절대로 미국을 떠나시면 안 되고 네. 나중에 H1B 비자 발급이 이제 다시 재개되었습니다라고 하면 그때 인터뷰를 잡고 나가시면 되는데 네. 굳이 또 나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해외 여행을 할 거가 예, 아니면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움직이지 마라. 지금은 미국에 12월 있어라. 31일까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됩니다. 비자 네. 발급 안 해줘요. 네. H1B 비자. 연장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신규 발급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H1B 네. 비자뿐만 아니라 네. 다른 비자들도 주로 미국에 거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합법적이고 안전할까요? 어떻습니까?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요. 예, 케이스마다 좀 틀리지만 여기서 합법적으로 연장을 했다거나 신분 변경을 했으면요. 네. 예, 미국에 계시는 한은 네. 얼마든지 체류하고 그다음에 네. 취업하고 하는 건 문제가 없으세요. 네. 다만 이제 해외 여행을 할 때 다시 나갔다 들어오려면 비자가 필요한데 비자 없이 미국에서 승인만 받은 것 갖고는 다시 입국을 못 하거든요. 그럴 네. 때 이제 나가셔서 비자 그 인터뷰를 하고 네. 또 비자 스탬핑을 여권에다 딱 해가지고 그리고 제시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게 나는 H1B 비자를 가진 합법적인 신분으로서 얼마든지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죠? 네, 비자 스탬핑 안 받아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미국에만 있으면 그렇죠. 얼마든지 합법 체류 가능하세요. 네. 축하할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학생 비자이고 여자친구는 시민권자입니다. 다시 이제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네, 네. 곧 결혼을 할 예정인데 아마 이분이요, 이 남자분이 마리화나 관련 어떤 범법 네. 행위가 있었던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분은 좀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 마리화나가 어떤 그걸로 해서 나중에 네. 판결이 났는지가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마리화나 소지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리화나 소지해갖고 걸리는 거? 보통 그렇게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30g 이하면 익셉션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네, 30g 이하면. 근데 네. 이제 많이 했을 때 또 예. 다른 걸로 소지 말고 디스트리뷰션을 한다거나 네. 다른 걸로 걸리면 그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마리화나 소지죄 30g 이하는 엑셉션으로 괜찮다. 네. 그 다른 것들은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뉴저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뉴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떤 때 한 번 1회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기간을 준 다음에 그냥 디스미스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네, 네. 그럴 때는 또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디스포지션이라고 내가 판결 받은 거 가지시고 상담을 좀 정식으로 오셔야지 지금 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아무리 결혼하려고 하는 배우자가 시민권자라 할지라도요. 그렇다면 결혼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범죄 기록은 어느 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거는요. 네. 범죄에 따라 틀리는데 네. 그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는 그냥 inadmissibility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주권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나도 뭐 30g 이상을 소지하고 있으면 네. 그 영주권 받을 수가 없고요. 네. 그다음에 음주운전했는데 괜찮아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실 음주운전 괜찮아요. 그냥 단순 음주운전은. 네. 근데 내가 음주운전을 했다가 걸렸는데 라이선스가 정지됐는데 또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또 음주운전이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영주권 거부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안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뭐 시민권자랑 피민권자 배우자만 있으면 사실 무사 통과가 되는 건 아니고 네. 나의 신청자 자신이 어떤 영주권을 발급받는 데 있어서 그럴 그 하자가 있는 그런 그 행위, 범법 행위라든지 네. 또는 신분도 시민권자랑 결혼하면 사실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더라도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들어올 네. 때는 또 합법으로 들어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제한 조건도 있고, 그래서 특히 범법 행위에 관해서는 그냥 간단히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그 고려할 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정말 좀 세심하게 상담을 한 후에 신청 여부를 결정하셔야지 그냥 덜커덕 했다가 나중에 영주권이 거절되고 추방 케이스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근데 추방 케이스로 가고 영주권이 거절된다 하더라도 또 웨이버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법이 사실 상당히 어렵고 복잡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뭔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뭐 시민권자랑 결혼을 간단하게 해서 간단하게 영주권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뭐 이민 전문 변호사의 그런 도움이 필요하신 그렇죠. 분이죠. 네. 우리가 대부분 생각해서 그 배우자 될 사람이 시민권자다라고 하면 그 모든 상황과 이런 걸 뛰어넘어서 그냥 이렇게 거저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물론 뭐 방법이긴 하지만 이게 절대 방법은 아닐 수 있겠죠. 물론 가족 이민 영순이라고 하죠. 순위가 없는 영순인데 쿼타 제한도 없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취업 비자를 갖는 과정 속에서요. H-1B 비자에서는 어떤 학위라든지 학벌을 중시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원래 H-1B라는 그 비자가요. 네. 전문직 비자예요, 말이. 그 스페셜티 오큐페이션이라고 해서 전문직 비자인데 그 전문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대학에서 전문 분야를 전공한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학 졸업 이상이 필요하고 그냥 대학 졸업이 아니라 어떤 전문 분야,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야의 메이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어카운턴트를 하면 어카운팅 전공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뭐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한 12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전문적으로 어카운팅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3년 한 게 대학 1년을 쳐가지고 12년 경력을 했으면 대학 4년을 졸업한 거랑 맞먹는 걸로 그렇게 그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증을 받으시면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 하더라도 12년 경력의 그걸 가지고 대학 어카운팅을 전공한 대학 학위를 가진 자랑 동일하다라는 이제 그런 또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H-1B 진행이 가능은 하세요.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번 질문인데 참 심플한 것 같으면서도 이제 기다리는 중에 답답하시니까 메시지를 올려주셨어요. 영주권을 이제 카드를 갱신 아마 날짜가 익스퍼레이션 데이트가 지난 것 같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다시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래서 이민국하고 이메일로 몇 번 주거니 받거니 한 것 같아요.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그 새 카드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 너무 성격 급하시네. 4개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습니까? 일단은 영주권 그 exploration date이 지나서 하시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하셔도 돼요. 그건 절대로 문제될 게 없는데
좀 인내를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지문을 찍으셨는지 어땠는지 모르시겠지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문도 굉장히 그 지문 찍는 게 늦어지고요. 네. 그다음에 지문을 안 찍어도 된다라는 노티스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예전에 우리가 이 그 데이터 파일이 있기 때문에 예전 그 핑거프린트 한 거 갖고 우리가 하겠다라고 네. 해서 그런 노티스를 받던지 아니면 지문을 찍으시던지 그 과정을 우선 거치셔야 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영주권 갱신 카드가 날라오는데 4개월이면 사실 너무 시기상조고요. 조금 좀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셔야지 4개월 됐는데 지금 안 나옵니다라고 질문하시면 네. 그냥 기다리세요라고 네.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적어도 6개월, 길게는 막 1년도 가고 그래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시고 일단은 뭐 본인 신분에 문제는 지금 없으시니까 네. 그냥 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이메일로 오고 가는 온라인을 네. 하는 과정 네. 속에서 자기 어떤 그 신분을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무슨 사무적인 오류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늦어지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접수증 받으셨으면요. 별 문제 접수증 없는 거죠? 별 문제 기다리면? 없으세요. 네네. 예. 네. 여러분은 지금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 참 듣기 좋습니다. 오직 한 길,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 변호사님은 기업과 개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요. 합법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주재원 비자, 투자 비자, 취업 비자에 관한 법률 조언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십니다. 뉴저지는 460 버겐 블러바드 룸 넘버 305가 되겠고요. 펠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585-7400, 201-585-740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욕은 163-10 노던 블러바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룸 넘버 202번이고요. 718-539-7400, 718-539-7400. 번호 하나쯤은 머리에 넣어두시든지 꼭 메모해 두시면 좋을 이민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네, 생활상담 후원해 주시는 분들 잠깐 또 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동포와 함께해온 여러분의 선택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은 펠파게 프라임 통증병원과 함께 모든 통증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병원입니다. 201-585-8300, 201-585-8300, 포트리에 위치한 초이스 종합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손님을 위한 오렌지 콜택시, 친절하고 안전하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운영합니다. 718-888-0404, 201-888-0404번 오렌지 콜택시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치료 잘하는 병원 위성범 통증치료, 최신 장비와 오랜 임상 경험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와 노로드에 위치하고 교통사고 메디케어 일반 보험 가능합니다.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 주사 요법을 한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위성범 통증병원에서 생활상담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민법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 질문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E2 비자에 관한 질문이에요. E2 비자 연장, 다시 말해서 갱신을 할 경우에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E2 비자도 미국에서 지금 갱신을 하실 건지 아니면 해외에 가서, 그러니까 한국에 가서 주한미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오실 건지에 대한 게 지금 뭐 불분명하고 그냥 E2 비자 갱신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E2 비자를 갱신을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이 회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이 그 프로피터블 하냐, 그러니까 수익성이 있느냐가 사실 E2 비자를 신청을 처음 할 때는 여러 가지 다른 요건들은 다 충족을 시켰으니까 승인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그래서 그냥 그건 안 보고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갱신할 때마다 다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에 했던 거 넣으시면 되고,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투자 그 비자를 통해서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실 텐데 그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잘 그 정말 오퍼레이션이 되고 있는지, 또는 수익이 나고 있는지,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그 서류를 갖춰서 제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한국에서 E2 비자를 받아갖고 오셨던 분들은 미국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E2 비자는 지금도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대사관에서. 그래서 그 영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해서 해외에 나가서 하고 오셔도 되고요. 네, 그렇습니까?
다음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비자 입국 에스타를 통해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러고 보니까 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발리 또 묶이게 되고 또 네. 한국에 또 어떤 위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돌아갈까 네. 어쩔까라는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비자를 좀 연장시키고 싶다 네. 예. 이런 뜻이거든요. 미국 내에서 체류하고 네. 싶다. 네.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스타로 들어오시면요, 연장이 안 돼요. 연장이 네. 안 되고 신분 변경도 안 되고 네. 다만 예외가 뭐 시민권자랑 결혼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거, 그거 네. 아니면 뭐 시민권자의 그 부모님 자격으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들어오고 나서 3개월 내에 하는 거는 네. 좀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미스 레프리젠테이션 때문에 좀 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분은 무비자로 들어온 3개월 기한을 좀 연장하고 싶다는 게 질문의 요지인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안 되십니다. 무비자는 네. 뭐 관광 비자 예전에 있었던 B1, B2라는 그런 방문 비자로 들어오신 분들은 연장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신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네. 무비자는 안 돼요. 하지만 코로나 때 예외로 공항에 가셔서 네.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돌아가기가 지금 힘든 상황이다라고 네. 하면 한 달 정도 연장을 해줘요. 한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왜냐하면 비행기 표가 없다라든지 아니면 네. 지금 뭐 내가 가는 나라에 문제가 좀 많아서 예. 조금 더 머물러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뭔가 내가 그 메디컬 뭐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네. 더 거주를 미국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런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좀 유예가 가능하지, 예, 여기서 뭐 계속해서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 달 정도를 그러면- 연장할 수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 프루프 해줄 만한, 인정해줄 만한 그렇죠. 특별한 예, 이유가 있어야 그 이유를 되는 또 거군요. 얘기를 해야죠. 예, 예.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그리고 그 이유도 받아들여져야 그렇죠. 예. 합당하다고 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야 그러면 승인이 네, 된다. 연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로나 그렇군요. 전에도 사실 여기서 뭐 사고를 당해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이제 그러면 네. 그런 걸로도 예, 좀 그 요청을 해서 받아들여졌고요. 대부분 잘 받아주기는 해요. 특히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이런 거는 받아주긴 하고 네. 하는데 본인이 예, 직접 가서 예,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하루라도 넘겨도 그럼 불법이 불법. 하루라도 넘기면 불법이고 불법이군요. 다음에 들어오실 때는 네. 이제 이스타 비자로 들어올 수가 없으시죠. 네. 예, 한번 그러니까, 불법을 하신 분들은 예, 이스타 신청이 안 되세요. 네.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가 또 이틀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배우자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그 결혼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은 불법이라도 상관없어요. 시민권자랑 결혼할 때 미국에 계신 분은 네. 예, 불법 체류를 10년 했든 20년 했든 내가 범죄 기록 없고 거짓말 한 적 없고 네. 예, 다른 영주권 거부 사유가 없으면 네. 불법 체류 자체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습니까? 네, 예. 무비자 입국으로 입국을 해서 했다 하더라도 체류 기간을 넘겼다 하더라도 네. 배우자, 예, 시민권자 시민권자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까? 네. 네. 예. 네. 그래서 역시 사람들이 배우자 시민권자 독수리 여권 좋아하는 그랬었던 거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다른 신분에서 여행 신분 B1이나 B2 비자로 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 예 많이 좀 하세요. 왜냐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H1B 비자 뭐 말씀하셨는데 회사에서 지금 해고가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나가야 돼요. 근데 잠깐 나갈 수는 없어요. 근데 네. 불법 체류는 하기가 그래요. 그럴 때는 B2 비자, 관광 비자로 일단 좀 연장을 해놓고, 네. 예,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그 고용주를 찾거나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까? 관광비자 연장이 가능은 하세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내가 왜 관광비자로 연장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과 뭐 자료와 이런 거를 해서 구비해서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예, 네. 기본적으로 가능은 하십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라고 하는 네. 말씀들 네.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 돈 드는 그래서 일이에요. 네, 시민권 증서를 분실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시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시민권자면 미국 여권이 있으시니까 미국 여권 갖고 뭐 입증을 해도 그건 문제는 없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시민권 증서가 필요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뭐 할 때. 그래서 시민권 증서를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가 좀 있긴 한데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리고 하지만 예, 시민권 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비용도 많이 비용 몇백 불 될 만만치 거예요. 않게 들어갈 네네네. 텐데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병력에 관한 것이에요. 네.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F1 비자를 유지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대학원을 다 등록을 해놓고요. 네. 그리고 잠시 한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나이상 그 국방부에서 그 병력 통지서가 나와서 군대를 네. 가야만 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병력은 2번 정도를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네. 보면 다시 이제 그 입국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네. 병력을 필하고 와야 되겠다라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F1 비자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나갈 때 사실 나가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나가기 전에 아니면 또 나가서 어떤 그 병역에 필요한 것을 국방부에 뭐 신고를 했다든지 이런 도큐먼트가 아마 빠졌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케이스가 아주 빈번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질문하신 분은 네. 어떻게 제가 뭐를 물어보시는지 정확히 제가 사실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국방부에서 병역 연기 관련은요. 네. 그거는 사실 그쪽 병무청 네. 쪽 담당이거든요. 예. 사실 이민법이랑은 좀 관계가 없어요. 네. 하지만 여기서 그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면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고 근데 그것도 계속해서 무한정 연장이 아니라 나이 제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한국에 가셔서 체류가 오래돼서 그 병역 통지서가 나왔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연장을 못해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그 체류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그 대사관 영사관 연락하셔서 병무청 쪽에 접속하셔서 그 군대 연기 신청을 하시고 하는 데까지 하시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 나가셔서 군 그 복무하고 하셔야지 예, 또 그 나중에 또 후탈이 없겠죠. 네. F1 비자를 여기서 그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네. 좀 아쉬운 케이스가 네네. 아닌가 싶은 생각이 네. 들고요.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었을 때 제가 변호사님한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직 한길 이민법 전문 조문경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참 시간이 아쉽고요. 우리 다음 스케줄 때 또 많은 질문 가지고 이렇게 속 시원하게 오늘과 같이 네.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정말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꼭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